베트남 현지의 한인연합회 등에서 한국의 베트남 관련 언급을 자제해달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 확산 사태로 인해서 세계 각국이 봉쇄를 이어가고 있는데 베트남 당국은 한국이 초반에 급속하게 확산세가 가속화되자 적극 한국을 입국 금지함에 따라 지금까지 국내의 여론이 다소 악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현지에서는 국내와는 또 다른 고충이 있다며 국내의 베트남 여론에 대한 자제를 요청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베트남 관련 뉴스에는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댓글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현지에서는 어떠한 체감을 하고 있는지 그에 관해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윤상호 베트남 연합 한인 회장은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베트남 정부의 입국 제한 조처가 과하다고 느낀 일부 한국 네티즌과 유튜버들이 댓글 등으로 베트남 정부와 국민을 맹비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자제해주기 바란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노이 한인 회장이기도 한 윤 회장은 베트남의 방역 정책은 한국 등 다른 나라와 달리 현 사태를 적군으로 간주하고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 베트남의 봉쇄 조처가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지의 절박한 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덕분에 현지의 20만 한국 교민도 안전하게 보호됐다면서 베트남을 무분별하게 욕하는 것은 20만 한국 교민에게 욕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일부 네티즌이나 유튜버들의 말 한마디가 현지에 진출한 8,000개 한국 기업의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베트남의 투자 1위 국가라며 그동안 한국이 베트남을 일방적으로 도운 것처럼 인식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은 최근 3년간 베트남에서 매년 300억 달러, 약 36조 원 안팎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서로 돕는 관계이지 어느 한쪽이 혜택을 받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회장은 이어 일부 네티즌과 유튜버의 말 한마디로 K-드라마, K-무비, K-팝에 이어 박항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이 쌓은 엄청난 효과를 한 방에 날릴 수도 있다면서 양국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해야 양국 관계가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현 사태는 한국과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서로 얼마나 소중한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며 더 긴밀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베트남의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이 철없이 뱉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할 게 아니라 관대하게 봐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베트남의 일부 태극기 조롱 SNS 등을 보고 더욱더 대베트남 감정이 악화되어 이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기사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스트 댓글을 살펴보면 왜 한국만 참아야 하는가, 이번에 베트남이 한국을 모독하는 것은 선을 넘었다라는 반응 등이 여전히 줄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적으로 베트남이 일본은 방역 모범국으로 칭하며 한국은 맞고 일본은 받아들인 점도 공분을 산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실 베트남 현지에서는 그렇게 한국에 대해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한국 내에서 유독 심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10년 이상 사업을 해왔다는 A씨는 국내 커뮤니티를 통해서 베트남 현지에서는 대부분 무관심하다고 봐야 하는데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에 대해 부정적 공론화가 일었고 자칫 그것이 오랜 기간 베트남에 투자해온 기업들과 정부의 노력이 반감될 수 있어 우려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에 다져온 인프라와 각종 산업시설은 엄청난 자산인데 적절히 이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실제 최근 10수년간 한국은 베트남 최대의 투자국이면서 흑자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와 같은 팬데믹 상황은 의료가 후진적인 베트남을 이해한다는 목소리였습니다. 또한 최근 베트남에서는 삼성전자의 기술진을 비롯해 중소기업 직원들까지도 한국만 대거 인원을 입국시켰다면서 베트남 당국도 노력을 하는 것을 알아달라는 현지 경제계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한편 베트남 당국은 경제계 피해가 크고 관광업 중에 특히 다낭과 같은 한국인 관광객이 밀집된 곳은 더욱더 타격이 큰 것으로 알려져 서서히 관광업 및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한국에도 러브콜을 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 6월 정도부터 일부 항공사가 베트남 노선을 본격 재개해 방역 모범국 한국 관광객 유입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론은 싸늘하기 때문에 사태가 잦아들며 어떻게 베트남에 관한 시선이 변화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디럴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베는 내년 9월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집권당인 자민당 총재 임기는 3연임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연임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아베는 무조건 끝입니다. 통상 자민당은 아베 못지않은 인물을 차기 총재로 내세우고 재집권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개파로 움직이는 자민당에서 최근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베의 가장 강력한 정적인 이시바 의원의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베가 밀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정무조사 회장은 지지도가 최하위고요.
아베와 자민당은 아베의 사연임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저희들은 아베가 장기 집권하면 조만간 일본 폭망의 역사적 정죄 현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슬슬 바람 넣고 있는 아베와 자민당과 극우 언론의 수작 부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일 후지뉴스와 산케이 신문이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로 가장 어울리는 정치인의 이시바 시게루 의원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시바는 2012년과 2018년 자민당의 총재 경선에서 아베와 맞붙은 자민당 내 야당입니다. 한일 관계에서는 아베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비판할 정도로 우호적인 협력을 주장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시바가 차기 총재가 되기 위한 가장 큰 문제는 자민당이 개파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시바의 파벌 소속 의원은 20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아베가 속한 호소다파가 97명이고 아소다로의 아소파가 55명인 것과 비교하면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세력 구조입니다. 그런데 최근 아베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연대가 추진되고 있고 니카이 파벌의 니카이 간사장이 이시바 의원을 별도로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9월로 예정된 이시바 파벌의 정치 자금 모금 행사에 니카이 간사장이 강연자로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는 와중에 극우 언론인 프레지던트 온라인판 11자에 갑자기 이상한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애프터 C19의 결론, 역시 일본은 아베 신조가 필요하다 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내용은 일본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는 아베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C19 사태를 잘 넘기고 있는 지금 역시 일본은 아베가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아베의 지지율이 지지통신의 38.1%로 나타난 것은 민주당 집권 시기의 지지도와 비교하면 결코 낮은 지지도가 아니며 앞으로도 아베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안반 지지층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납치 일본인들을 구출한 것도 고이즈미와 아베의 공로이며 앞으로도 그 책임을 완수할 정치인도 아베뿐이다.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집권에 일본을 되찾는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던 아베는 지금도 강력한 정치인의 모습이다.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침범하고 북한의 위협도 높아가는 이때 의연하게 대처하는 아베 정권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를 상대로 팽팽하게 싸워가며 국익을 챙길 수 있는 일본 정치인은 아베뿐이다 등 아베에 대한 칭송의 근거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아베가 총체적인 위기의 일본을 성공적으로 세워나가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결국 일본을 되찾기에 끝장을 보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램이다 라고 맺고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한 코지마치 후미코 칼럼니스트는 1987년 이와테 현에서 출생해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다고 알려졌지만 실존 인물인지도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프레지던트 온라인판에 칼럼을 게재하지만 논조가 일관성이 없어서 가상의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특히 아베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비판과 칭송의 칼럼을 며칠 사이에 게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물 정보를 추적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의하면 개인이 아니라 여러 기자에 의한 취재팀 이름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결국 많은 일본인들은 극우 언론인 프레지던트 온라인판을 통해 자민당의 바람잡이 작전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베와 자민당은 이시바 의원에게 총재 자리를 줄 마음이 전혀 없으며 장기 집권에 대한 자신감이 여전히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베의 사연임은 어느 카드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후 재팬에 공개된 칼럼을 통해 아베의 안반 지지층과 맹목적 광신도들의 여론 작업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6월 초부터 아베에 대한 특별한 평가와 신격화에 대한 칼럼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인만이 모르는 일본 경제의 진정한 위대함 등의 제목은 그냥 약과이고 전 세계에서 일본을 우러러보고 있다는 기사와 칼럼은 매일 넘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아베를 강권적이다, 독재자다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는 문외한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지금 일본 영해에 중국 선박의 침입이 계속되고 있는 엄중한 때에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하려는 아베의 선견 지명과 지도력은 놀랍다는 것입니다. 근대 일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아베의 통치력을 이해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아베와 자민당은 일본 국민들이 어리석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일본을 되찾자 라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아베가 앞장서서 한국에 계속 사과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정신없이 흥분하기 때문입니다.
아베만한 인물이 없다가 통하는 일본 사회이니 자민당과 아베는 누워서 떡 먹는 여유로 아베의 사연임도 시도할 것입니다. 프레지던트의 칼럼처럼 역시 아베가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가 쉽게 먹히는 일본인이 슬슬 바람잡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